안녕하세요. 오늘은 융합학문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배워볼 것은 새로운 주제 하나 또 나와야죠. 오늘은 이제 촉법소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조금 이번 영상부터는 달라질 내용이 하나 추가되는데, 지금까지는 융합학문 영상 찍을 때 이제 주제를 얘기를 먼저 하고, 그 주제에서 제가 어떤 쪽인지, 찬성하는 쪽인지 반대하는 쪽인지, 그래서 찬반이 확실히 나뉘는 주제를 애초부터 선정을 하고 입장을 정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을 얘기를 하는 쪽을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 근거는 확실히 약하게 제가 인지를 하고, 괜히 편파적으로 제가 맞다고 보는 쪽만 더 강하게, 그렇게 좀 왜곡된 시선을 가지기 쉬운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근거들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건설적인 공부 방향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입장을 제가 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쪽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근거를 듭니다 정도로 설정을 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이제 하향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가, 이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정당하지 않다 얘기를 조금 그쪽 근거부터, 근데 다 들 건 아니고요. 양쪽을 일단 제 입장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공부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반대 둘 다 공부를 하는데, 영상을 찍고 공부를 더 주로 하는 쪽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쪽 입장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영상을 올려볼게요. 오늘은 이제 철학적 근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존 롤스의 정의론 배웠던 거, 무지의 개념도 이제 누진세에서 근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적용이 되겠죠. 우리는 모두 무지의 베일 개념보다는 존 롤스 정의론에서는 우리가 모두 임의적인 운에 의해서 가정 환경을 갖고 태어난, 우리의 노력보다는 선천적인 그런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환경이 훨씬 많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것에 비롯되어서 근거 삼아서 촉법소년들의 범죄 사실도 사실은 그 전에 그 배후에 그 가정 환경에 담겨있는 속사정, 그 아이에게 책임을 묻는 것 전에 우리는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을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라는 쪽 주장들은 대부분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법도 당연히 그 전 우선에 있는 그 감정을 해소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보지만, 정말 그 아이가 물론 자신의 잘못이 어떠한 피해를 일으킬지 알고 있었다고 할지언정,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잘못된 범죄를 실제 실행에까지 옮길 그런 선택들은 어마어마하게 미성숙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그런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네요. 존 롤스의 정의론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뤄볼 내용은 이제 1990년대 나온 책인데, 이스턴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교 산하에 있는
이제 Center for Justice and Peace Building이라는 기관의 창립 교수인 하워드 제어라는 교수님께서 이제 회복적 사법의 개념의 창시 이론가이시면서 권위자이시면서 범죄학자이신 분이 계시는데, 하워드 제어 1990년 Changing Lanes, A New Focus on Justice, Crime and Justice 라는 책에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개념을 다루는데, 이 회복적 사법이 뭐냐 하면 이때까지는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들고 제정하고 이제 개편하고 서로 설득하는 과정 중에서 대부분 이제 응보주의 혹은 공리주의를 근거 삼고 그것에서 비롯된 그 뿌리들에서 나온 여러 가지 관점들을 통해서 이제 헌법이나 여러 민법이나 여러 법들이 제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회복적 사법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다른 예를 들어서 응보주의에서는 누가 법을 어겼는가가 중요하죠. 누가 어떤 법을 어겼는가가 중요한 질문이라면, 회복적 사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누가 어떤 피해를, 무엇을 손상받았는가, 그리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가해자는 또 어떻게 책임을 물 것인가, 질 것인가, 이 네 가지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요 포커스가 아무래도 정의 구현, 실현, 실제로 피해자가 느끼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느끼고 있는 이 분노, 그리고 서러움, 억울함, 이 감정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나마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는 쪽에 포커스가 두고 있지만은, 회복적 사법은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회복은, 그 책임은 가해자가 또 질 건데 그 가해자는 어떻게 그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훨씬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인정, 그리고 사과, 배상, 그다음에 치료, 교육, 대부분 이제 일단 치료, 교육, 그다음에 재발 방지, 보호 관찰, 이런 주류의 대부분 이제 포커스가 어떻게든 이 범죄는 이미 일어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재발도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하워드 제어가 본 이제 그 하워드 제어가 쓴 책에서 나오는 그 회복적 사본의 개념에 의해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향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냥 일단 가해자 조지는 거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그런 식으로 지우는 게 아니다. 책임은 실제 구체적으로 정말 체계화된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완전히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촉법소년은 이제 존 롤스 정의론에 의해서 어느 정도 무제한으로 이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네요. 근데 이게 하워드 제어 교수님의 입장도 아니고, 회복적 사범의 개념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향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일단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보주의도 상당히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교육이나 배상도 필요하지만 벌을 받게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이치죠.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계획적으로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했고 자기가 할 그 범죄 사실이 범죄가 어떤 피해를 일으켜낼지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일으킨 계획적인 범죄라면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범죄의 처벌 강도를 면밀히 살펴서 그 얼마나 인지하고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기준 삼아서 범죄 강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말랑말랑한 처벌은 좋지 않죠. 전혀 정의 구현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 존롤스 정의론에 의하면 일단은 범죄자 촉법 소년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로도 삼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범죄가 될 수 없었던 너네인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므로 다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인 것도 인정을 해라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처벌은 받고 교육은 받아야 되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